이번 주에 또 우리 그 우주항공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날입니다.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호. 원래는 3일이었었죠. 네, 5일로 이제 내일 모레로 이제 일정이 좀 조정됐는데요.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서 다누리호까지 이제 성공한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가는데요. 그 의미와 함께 투자자들은 그래서 관련 기업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AP 위성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바로운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변리사님께서 먼저 다누리호 발사 그 설명 좀 해주세요. 의미까지. 네,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네. 시험용 궤도선인 다누리가 이제 달을 향해서 이제 발사되겠습니다. 다누리는 달 그리고 달을 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고요. 달 이제 100km 고도에서 달 관측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테슬라의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 실려서 우주로 쏘아질 것입니다. 1년 동안 달 상공을 돌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된 임무는 착륙 후보지 탐색, 자기장 감마선 측정 등 과학 연구, 우주 인터넷 기술을 점검하려고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31년까지 달 착륙선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주도로 유인 달 착륙 프로그램인 아르테미스를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난해 5월 이 프로그램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나사로부터 심우주 항행기술, 통신기술을 전수받아 탐사 시 적절한 착륙 지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누리호가 올해 달 궤도에 진입을 하게 되면 하루 12회 공전하면서 말씀드린 달 관측, 후보지 탐색 같은 임무를 수행할 예정인데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첫 우주 탐사 성과이고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비행, 제어 기술, 달 궤도 진입 기술, 첨단 우주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우주 산업화 촉진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달 탐사에 성공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 기술을 견인하는 최첨단 기술 개발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우주 기술을 이제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 국가 브랜드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8월 당초 예정은 8월 3일에서 8월 5일로 미루어지는 거죠. 뭐 이름이 잘 안 외워졌는데요. 누리호에다가 앞에다가 다자 하나 붙이니까 다누리호. 저는 그냥 쉽게 달로 가니까 달누리호, 다누리호 이렇게 쉽게 지금 외웠습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는 이미 우주로 발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이전에 우리가 누리호처럼 성공 가능성에 이렇게 막 그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이재준 대표님, 이 다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 어디입니까? 네, 국내 기업 11개 기업이 현재 참여 분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이제 구조체 쪽의 탱크와 통제 분야 그리고 체계 총 조립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추진기관 및 엔진 부분에서 그리고 사업 설비 구축에 대한 부분으로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하나는 현재 임무 제어 시스템과 구조체, 체험 설비 구축 쪽으로 현재 분야를 예정이 있고요. 발사대 구축을 살펴봤을 때는 현재 현대중공업이 참여를 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설비 구축은 현대 로템과 신성 ENG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토목과 건축 분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 설비 토목 건축 분야에서는 현재 현진중공업과 그런 계룡건설이 현재 참여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기관에 대한 공급계 분야에서는 현재 삼양화학과 그리고 하이로코리아가 예정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체계 종합적인 부분 발사체에 대한 구축과 그리고 열공력 부분에서 한양 ENG가 참여할 것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들 현황이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 지금 리스트에는 빠져있네요. AP 위성을 볼 건데요. 정경민 변리사님, AP 위성은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AP 위성은 이제 2000년도에 아태 위성 산업으로 이제 시작한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분할 설립이 되었고요. 위성 단말기 분야를 이제 사업을 분할을 하였죠. 그리고 2016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주요 제품은 위성 통신 단말기, 위성 탑재체입니다. 위성 단말기는 휴대폰, 협대, 광대어 단말기이고 탑재체는 EOIR, 위성 탑재체, SAR 위성 탑재체가 있습니다. AP 위성은 주요 고객인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소재하고 있는 투라야 정직위성 위성을 통해서 유럽, 아프리카, 중동, 호주 지역 그리고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이동 위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다목적 실용 위성 사업으로 대표되는 국가 우주 개발 사업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위성 본체, 체계 개발, 위성 탑재체 국산화 개발, 위성 시험용 EGSE,
뭐 다양한 우주 기술의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명칭이 아태위성이라 그랬으니까 아시아 태평양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 적어도 그죠? 글로벌한 기업으로서 표방한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그러면 AP위성이 다누리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AP위성은 2003년도에 투라이아와 이제 제2세대 단말기를 개발, 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네. 3년간 연구 개발해서 베이스 모뎀, 아식 및 GMR 프로토콜 스택 소프트웨어, 정주궤도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뭐 미약한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RF 송수신 회로, 뭐 이제 위성 휴대폰 관련된 핵심 기술을 확보한 바 있거든요. 위성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에 따라서 이 기술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AP위성을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소수의 기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기술과 더불어서 이 경쟁력 있는 위성 휴대폰을 이제 개발,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 이제 항우연의 가장 큰 규모의 구매 계약을 이제 체결한 업체입니다. 정지궤도 이제 공공복합 통신위성 탑재 컴퓨터 설계, 제작을 103억 규모로 이제 수주한 바 있는데요. 다누리호에 탑재될 위성용 이 표준 탑재 컴퓨터를 개발하고 설계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P위성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누리호 발사에 참여를 하고요. 그것 말고도 한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사업 계획이 전체 3조 7천억 규모인데요. 물론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여기 이제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강세를 보였어요. 요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이재준 대표님? 네, 위성 항법 시스템이 GNSS라고 하는데요. 인공 위성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지상에 있는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히 추적해내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GPS나 갈릴레오 프로젝트를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위성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에 대한 개발사업본부를 출범을 한 상황이고요. 네. 2035년까지 14년간 약 3조 7,200억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것으로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 개발 사업에 이제 현재 투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PS 위성 시스템이나 지상 시스템 쪽 관련해서 8기 위성 궤도를 현재 배치할 계획으로 예정이 있고요. 핵심 정보를 이제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제 이 위성 항법 시스템이 교통이나 통신이나 금융 등의 이제 분야에 활용되는데요. 앞으로 이 자율주행차와 도심 항공 교통 분야에서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성항법 시스템 분야가 점차적으로 넓어질 거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우주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제공될 것으로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사업. 한국항공우주가 주도하는 거니까 또 정부 정책하고 일정 맞물려 가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 이제 우주청 신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변리사님 AP위성 특허 현황 봐주세요. 특허 현황을 보고 나서 실적이랑 주가 전망은 이재준 대표님 좀 묶어갈게요. 관련된 특허가 좀 있습니까? 네, AP위성은 2000년도에 특허 출원을 시작을 하였고요. 최근까지도 위성 통신용 장치 관련해서 출원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11년도 이제 AP위성이 분할 설립된 11년도, 14년도에는 평균 10건 정도 출원을 했는데 지금은 2건 정도만 매년 이제 출원을 하면서 출원을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54건 출원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42건 등록이 되어서 등록률 77%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별 동향을 보자면은 한국에서 80%, 뭐 중국, 유럽, 미국에서 조금씩 출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주요 매출이 아무래도 해외인 만큼 해외 출원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기술 분야별로 보자면은 이제 우주 항공기 탑재고 관련된 우리 H04B007 분야에서 특허 출원이 가장 많이 되었고요.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등록된 특허를 좀 살펴보자면은 2022년에 등록된 특허로서 외측에 이제 안테나를 마련해서 출입 가능하게 설치함으로써 방수, 방진 성능을 향상하고 안테나가 파손되었을 때 안테나만 별도로 분리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위성폰, 그 안테나 구조에 대한 특허가 한 건 있었고요. 다음 건은 2021년도에 등록된 특허인데 항재밍용 무선신호 수신 장치입니다. 이 재밍이라고 하는 것은 통신 방해이고 뭐 적국이나 뭐 그로부터 이제 어떤 그 전파 공격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재밍이 높은 상황에서도 손실을 최소화해서 통신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변 전송률을 이제 무선 통신 방석에서 가변 전송률에 상관없이도 동일한 오버샘플링 레이트로 수신 신호를 처리해서 성능 저하를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련 뭐 그 출원 동향을 좀 이제 다른 출원인들의 동향을 좀 살펴보자면은 꾸준히 지금 특허 출원 수는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5,139건 중에 3,600건 정도 70%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 57%로서 거의 대다수를 현재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주요 출원인을 살펴보자면은 미국 출원인 휴지나 뭐 퀄컴 그리고 보잉 컴퍼니 쪽이 상당히 많은 출원수를 보이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뭐 탈레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쓰비시 이런 별도의 다른 출원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AP 위성 실적과 주가 전망 보겠습니다. 대표님, 최근에 사실은 우주항공 쪽은 누리호 발사 이후에 모멘텀을 좀 잃었고요. 방산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웠었고, 그러면서 AP 위성도 6월에 급락 이후에 점진적으로 좀 올리지만 사실 주가가 그렇게 뜨겁진 않았어요. 판단해 주십시오. 네, 먼저 실적 현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2020년에나 19년에는 이제 매출에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21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많이 줄었는데요. 그 이유는 판관비에서도 R&D 비용, 연구개발 비용이 계속 많이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1분기도 현재 14억 정도 규모로 현재 1분기만 봤을 때도 이제 지난해 대비했을 때 현재 전체적으로 연도를 환산했었을 때는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만큼 뭐냐면 연구 개발에 현재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수익성보다 지금 수익성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현재 매출 유형을 봤었을 때는 제품과 상품 그리고 용역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품은 위성통신 단말기를 현재 매출을 하고 있고요. 거의 이제 수출 100%입니다. 수출을 현재 있는데 UAE에 현재 수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역 사업에서는 현재 국내 수주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현재 용역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카이스트, LID 넥슨의 이제 수주를 받아가지고 현재 용역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4년부터 사업 총 연역 수주 총액이 약 1,100억 원 규모였는데 현재 715억 원 현재 기납품을 했고요. 나머지 수주 잔고가 현재 한 376억 원 정도의 규모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주가 이제 수급 전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수급에 대한 부분인데 최근 1개월 동안 이 외국인이 약 13만 주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은 한 11만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주가가 10,000원에서 10,000원 초반에서 12,000원 후반까지 올라서 약 20%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마 이 주가에 올라갔던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슈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실적에 비해서는 현재 시가총액이 약 1,900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챌린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조금 다각화돼야 될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수익성보다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일어나야지 회사의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유효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켓 주민, 오늘은 다누리호 발사와 AP 위성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바라온 파트너스 이재준 대표님, 정경민 변리사님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